자, 오늘은 저희가 전화 상담을 진행할 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는 사건 예시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소득은 200만 원이고요. 직업은 프리랜서, 부동산 분양업을 하는 분이고 총 채무는 7천만 원, 그리고 미납 세금이 7천만 원입니다. 결국 총 채무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인 거죠. 발생 경위는 명의를 대여한 분입니다. 특이사항은 채무자 재산이 없고요. 그리고 4, 5년 전 친오빠에게 본인 명의를 빌려줬고 친오빠가 채무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해서 세금 채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세금의 채무는 없었고요. 세금 탕감이 가능한지 문의 주셨으나 세금은 비면책 채무로 전액 변제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세금의 탕감을 기대를 하시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무 관련해서도 저희 팀 내에 도과장님에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금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무상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대부분 전화 주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세금 채무에 더해서 일반 금융기관 대출들을 포함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회생법원에 변제 계획안을 제출할 때는 세금 채무는 가장 우선 변제되어야 되는 채권이라고 해서 세금이 가장 우선 변제되게 하는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결국 그 말은 세금을 다 변제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거나 아니면 소득을 더 늘리거나 또는 변제 기간을 늘려서 세금은 100% 다 변제되게 하는 계획안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금은 비면책 채무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변제 계획안에 꼭 세금 채무를 다 갚는 변제 계획안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세금 채무 플러스 일반 채무가 있는 분들은 내가 세금 채무는 다 갚아야 되고 일반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례처럼 총 채무 중에 미납세금이 100%이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다 갚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탕감될 수 있는 채무가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을 안 하시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례, 소득은 없습니다. 현재 무직이고요.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받아오신 분이네요. 그리고 채무가 1억 이상이고요. 채무 발생 경위는 거의 생활비, 그리고 명의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 배우자 재산, 차량이 하나 있었고요. 시세 1,200만 원이고요. 차량이 한 대 더 있었네요. 그 차량은 시세 900만 원. 그리고 배우자가 월 소득이 600만 원이 넘어서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차량 2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을까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있죠.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을 구별을 해서 진행을 하고 두 개 다 선택할 수는 없다. 그 선택의 기준은 월 소득입니다. 과연 내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느냐, 아니면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느냐, 아예 소득이 없느냐. 자, 이분은 소득이 아예 없죠. 아예 없는 분들은 개인 파산을 진행하셔야 되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 도과장님, 네. 개인회생 진행할 때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네. 변제 계획안을 진행하고 있죠. 따라서 보통은 소득을 한 어느 정도로 벌어야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당장은 소득이 없는데 얼마 정도의 소득을 만들어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사실 일률적으로 얼마 정도의 소득을 만드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개인회생 진행할 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나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어도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이나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의 명의는 채무자의 명의의 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그 차량 2대, 이 차량 2대를 구입할 때 채무자의 돈 이체에 의해서 구매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 기여도를 산정해서 배우자 재산이지만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그 채무자분이 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서 소득이 생기면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사례, 실거주는 여동생 명의 자가에 하고 있고 전입신고는 어머니 명의의 자가에 하고 있는 분이었네요. 이렇게 실거주랑 전입신고랑 다르게 돼 있는 분들이 실무상 많나요? 어떤가요? 전화 상담을 실제로 하다 보면 사례자분처럼 실제 거주지와 전입신고된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전입신고를 해놓은 주소지로 채권자들이 채무 독촉 우편물을 보낸다거나 방문해서 추심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실거주지와 전입신고지를 조금 분리해서 이렇게 좀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 추심이 좀 무서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월 평균 소득은 약 420만 원이었고요. 미혼 상태입니다. 그리고 총 채무액은 약 7천만 원, 그 중에 생활비 채무가 있고 최근 분양권을 1억 원에 구입을 했다가 8천만 원에 팔았네요.
그때 당시 분양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은 차량 한 대 시세 약 20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약 1억 원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채무자의 재산, 즉 청산가치로 보게 되지만 퇴직연금은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청산가치의 개념은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내가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를 꼭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퇴직금은 나의 재산으로 보고요. 퇴직연금은 나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권을 1억 원에 샀다가 손해를 보고 8천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8천만 원을 어머니에게 전액 우선 변제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채권자 10명이 있는 경우에 한 명에게만 이렇게 변제하는 경우를 편파 변제라고 하고요. 뭐 10명 중에 꼭 한 명 아니더라도 특정 서너 명에게 변제를 했다. 근데 그 서너 명이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편파 변제로 보게 되고 이 편파 변제한 금액을 전액 청산 가치로 산입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8천만 원을 어머니에게 변제했기 때문에 전액 청산 가치로 산입하게 되고 그렇다면 총 채무액은 7천만 원인데 청산 가치가 8천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채무보다 청산 가치가 더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청산 가치는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내 명의의 재산 플러스 법원에서 청산 가치로 산입하라고 명령하게 된 금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어머니 또는 무직인 동생이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했고요. 보통 저희가 부양가족이라 하면은 배우자 또는 자녀, 직계 비속을 얘기합니다. 지금 어머니는 직계 존속이죠. 그리고 동생도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원칙은 부양가족을 인정하지 않고요. 만약에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게 되려면 어머니 또는 동생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채무자의 부양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은 안 되고요. 그리고 가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고 다른 데서는 다 된다고 하는데 왜 너희는 안 된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맞습니다. 제가 파산 관제인으로서 또는 개인회생 개인 파산 전문 변호사로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저희가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개인회생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법무법인 율마루로 전화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